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면회가 오후 6시를 넘긴 건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던 지난 1월 20일, 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1월 23일부터 사흘 동안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은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 벌어진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3월 7일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접견 내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시작한 변호인들은 송혜은, 박해찬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9분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도 접견실에 합류했습니다. 몇 분 뒤인 오후 2시 16분 내란 사건 재판부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잠시 뒤인 2시 56분에 접견실을 떠났고 이후 3시 23분에 배진환 변호사가 구치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송혜은, 박해찬, 배진환 변호사의 접견이 종료된 시각은 모두 오후 11시 55분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제 접견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는데 5시간 넘는 심야 접견이 기록에선 빠져 있던 겁니다. 오후 11시 55분은 수용자 접견 내역 전산 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대였습니다. 접견을 새벽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보니 자정을 넘기는 시간 자체를 시스템에 설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이 종료 시간을 11시 55분으로 처리해놓고 실제 접견 종료 시각은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중간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수기로 실제 접견 시간을 적어놓은 현장 교도관들의 기록 때문에 이런 은폐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시스템 관리의 맹점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특혜성 접견이 2~3차례 더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구치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의혹을 받고 있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서입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기간 동안 348명을 접견해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희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반입한 휴대폰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특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오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 구인이 무산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3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2차례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치소가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1차 구속 당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여러 건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다만 재구속된 이후로는 구치소 안에서 특별 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의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이유로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접견 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옷을 벗고 드러누워 체포에 저항한 전직 대통령의 행태에 여당은 참담하고 추하다고 탄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퇴화하는 모습에 국민들을 이미 참담함을 느낀 지 오래지만 그 추락에는 끝이 없고 이제는 말 그대로 추하기까지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떠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옷을 입고 태연히 변호인을 만났다고 전하며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접견실의 에어컨을 꺼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 조사는 거부했지만 접견은 이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50일 남짓한 첫 번째 구속기간 동안 292명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였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물론 나경원, 윤상현, 이철규 등 친윤계 의원들이 구치소를 찾았고 특검의 수사 대상인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여러 차례 접견했습니다. 7월 10일 재수감된 뒤에도 20일 동안 56명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의 구속기간 동안 만난 사람이 348명, 총 접견 시간은 395시간 18분에 달한다며 서울구치소가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과 최혜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의 당사자들이 서울구치소의 특혜 속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가졌다고 충분히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 접견실보다 쾌적하고 독립된 조사실을 제공하고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접견을 특별 허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서울구치소에 특별 접견을 허락한 근거를 제출하고 특검의 강제 인치 지휘에 적극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